연결이 된 건가요? 아, 네. 이제 보이네요. 음,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동안 후각 입문 세미나 강의를 담당하게 된 강혜담이라고 합니다. 참 죄송하게도 제가 오늘 출장을 나와 있어서 여러분과의 첫 대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득이하게 줌으로 뵙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원래 대면 수업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강의실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개강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다들 적응하느라 힘드시죠? 학기 첫날이니까 또 오래 하는 건 매너가 아닌 것 같아서 오늘은 한 학기 동안 여러분이 어떤 것에 대해 배울 건지 간략하게 오리엔테이션 하고 가볍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화면이 보이실까요? 네, 아마 조교님이 여러분께 미리 강의 계획서는 나눠드렸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훑어보시고, 비율 보시고, 바로 주차별 강의 계획으로 넘어가면, 1주차에 그러니까 오늘이죠. 말 그대로 인트로덕션 할 거고, 2주차에는 고중세 후각, 네. 3주차에는 근대 후각에서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를 기점으로 이제 근대가 분류가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관해 배워볼 거고, 4주차에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체진기와 그 체진술에 대해 한 주 동안 다뤄볼 거예요. 5주차에는 후각에 가지고 있는 문법에 관해서 다뤄볼 거고, 6주차에 후각혁명하고, 네. 그리고 이제 7, 8주차 2주 동안 중간 발표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공지를 게시판에 올릴게요. 중간 발표가 끝나면 이제 철학, 현대로 넘어가서 후각이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여겨지고 또 사용되는지 각각의 파트에 맞춰서 얘기도 해볼 거고, 14주차에는 이제 토론을 하는데, 다큐를 볼지 텍스트를 읽을지, 여유가 있으면 후각 장치를 가져와서 상향회를 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보내볼까 하는데, 지난 학기에는 여유가 없어서 못했거든요. 가능하면 이번 학기에는 욕을 하는 걸로. 예, 이것도 따로 공지를 이제 확정이 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말은 오픈북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 강의실에 와서 현장에서 시험 치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배웠던 걸 기준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쓰시는 간단한 좀 서술형 하나 당일에 배부될 향료 키트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간단히 앞으로 다룰 내용을 맛보기로 좀 살짝 하고 끝낼게요. 보이시나요? 예, 후각이라는 감각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연구되고 있던 영역이지만, 그 역할은 체진기의 발명을 통해 굉장히 큰 변동이 생기는데요. 예, 체진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분자를 이용해서 냄새를 잡아 기록하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수집되어 만들어진 이미지를 체진이라고 하고요. 채집된 이미지를 분자 하나씩 분리를 해서 단일 분자로 빼내기도 하고, 여러 장의 채집된 이미지를 이용해서 영화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채증기는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이 이미지를 만드는 게 일반적이죠. 후각과 기억의 연관됨을 파악을 하고 있었던 고대 사람들은 이제 냄새가 곧 본질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를 담기 위해 냄새를 이제 보존을 하려고 애썼는데요. 연기를 담거나 입히고, 공기를 압축을 해보면서, 또 기체를 압축하면 액체가 된다는 원리도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당시 이들한테는 현실을 똑같이 모방하는 것이 주 과제였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비닐봉투에 지금 계신 강의실 공기를 담는다고 잘 담겨질까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채집은 냄새의 농도가 너무 약하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아무리 공기를 압축해도 그렇죠. 또 이례적이죠. 이후에 공기가 아니라 이제 그 공간에 존재하는 사물로 관심이 확장이 되는데 원료를 끓여 나온 수증기를 통해 이제 만드는 수증기 추출법이 이렇게 유래되고요. 향료 개발도 본격적으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끓여 마시는 차도 여기서 이것저것 잡다하게 끓이다가 이제 유래한 거거든요. 다만 물체를 끓여서 만드는 에센셜 오일이 과정에서 상태가 좀 변질이 되고 또 파괴가 되기도 하면서 해당 물체의 향과는 100% 일치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한계이기도 했지만 이제 오히려 현실 모방을 체념했던 이들이 더욱 현실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향을 만들어내려는 시도로 이어지기도 했었죠. 이제 다음으로 이후에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기술이 생겨나면서 무작정 기체를 채집하는 것이 아닌 추출해낸 것이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분석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이게 처음에는 냄새 분자뿐만 아니라 불순물도 같이 나오고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지는 이제 나오는데 정확한 비율을 모른다는 거죠. 어, 이때 조향사가 비율을 직접 조정을 해요. 하면서 의뢰자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야 했었죠. 이게 지금 보고 계신 왼쪽에 있는 게 좀 원시적인 좀 옛날의 크로마토그래피고 이거는 좀 발전이 돼가지고 디지털로 이제 표가 짜르륵 나오는 크로마토그래피거든요. 최근에는 발전을 많이 해서 같은 기술을 보완해서 좀 비율까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경쟁사의 향제품에 어떤 향료가 들어갔는지 파악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하고 또 향제품을 만들 때 규제가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위험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검증 방법으로도 쓰입니다. 네. 이제 약 94% 정도 원하는 향을 구현해낼 수 있는 시기가 옵니다.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 분자를 발산하는 게 아니라 뇌 전기 자극을 통해 후감각을 느끼게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근데 그러면 사실 향료가 필요 없어지겠죠. 아무튼 그 후감각적인 이미지를 그대로 복제하고 또 섬세히 만들어낼 수 있는 체진기의 발달로 인해 인류 문화는 굉장히 편리해지고 다채로워지고 또 복잡해졌죠. 이제는 뭐 집에서도 다른 곳으로 냄새를 보낼 수 있잖아요. 그게 20년이 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의 기술 회사인 NTT 커뮤니케이션즈, 거기서 이제 개발한 디지털 아로마라는 기술이 원조죠. 네. 통신과 마찬가지로 의학예술 등의 영역에서도 그렇지만, 이런 기술의 발달이 꼭 좋은 영향만 있는 건 아니에요. 후반부 수업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 같이 다루겠지만, 현대에는 후각범죄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만큼 후각 윤리에 관해서도 말이 많잖아요. 냄새 무단 채집. 87년도인가? 공공장소에서 불쾌한 냄새를 퍼뜨리는 것도 이제 경범죄로 취급하겠다, 이런 것들도 있었고, 요새는 또 재미난 게 이 패취 성형수술이라는 것도 나왔다던데, 예, 그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수술이라 정말로 안전한 것이냐 하는 우려들도 좀 보입니다. 아무튼 이제 후각이 워낙에 방대한 학문이라 사실 한 학기 동안 다룰 수 있는 분야는 절대 아니지만 한 학기 동안 그럼에도 여러분이 이 후각사에 관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나아가 자신만의 해석을 좀 찾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럼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끝났죠? 네. 개강 첫 주부터 고생 많으셨고, 곧 주말이니까 잘 쉬시고, 다음 주 수업부터 본격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오늘은 있어도 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게시판에 그 Q&A 게시판 있죠? 거기다 올려주시면 그 후에 확인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칠까요? 네, 그러면 종료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